예, 시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또 투자 전략 그 그림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할 얘기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앞에서 현대차 실적이 나와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설명드리면서 우호적인 환율 상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환율 착시 효과로 시장이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는 오히려 잠깐 상승 전환했다가 하락 전환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똑같은 이슈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고 단어를 붙이느냐에 따라 이제 온탕과 냉탕 뭐 당연히 가는 건데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지역의 연은 총재들이 다 한마디씩은 하는데 이게 더블샷 인하가 됐다가도 또 금리 인하 뒤통수 맞았다라는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엔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요. 이제 한마디씩 할 때마다 금리 인하 확률이 뭐 10% 이하로 떨어졌다가 40%까지 올랐다가 뭐 60%까지도 또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들 급등락이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6월 달엔 보통 이제 40%까지 올라갔다가 7월 초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5%까지 떨어졌었죠. 그다음에 20%대 유지하다가 최근에 말씀하신 지난주에 높이 올라간 게 한 60%까지 올라갔다가 예. 또 주말에는 22%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이분들이 뭐 이렇게 나올 일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조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 지표 또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또 변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지난주 이 댈러스 연은 총재의 코멘트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쪽에도 이게 연결해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코멘트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 이 채권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볼 때 그러니까 실질 금리를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런 코멘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뉴욕 연은 총재가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올라왔는데 이때 이 주장을 놓고 보면 50bp까지는 아니더라도 25bp 인하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25bp냐 50bp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 금리 동결까지로 이렇게 예상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리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확률은 뭐 급등락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 금리가 같이 움직여졌을 때 이게 좀 확률이 신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실질 금리는 7월 4일 저점 찍고 계속 2%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25bp 인하 확률을 오히려 이런 실질 금리를 놓고 봤을 때 25bp 인하 확률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금리 확률하고 이 실질 금리 추이는 이번 주에도 한번 동반해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참 시장이 바라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것과 한번 계속 다음 주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대표님과 또 일주일 만에 뵙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한 박자 좀 빠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 흐름들 보면 글쎄 추가 한 번 더 예상하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댈러스 이 연은 총재 얘기가 우리하고 이제 연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예. 이 하는 금리 인하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이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1회 더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그런 모습을 채권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내렸다라는 걸 뭐 선제적이다 이렇게들 다들 이제 표현하시는데 사실 금리 인하 수순만 선제적이지 금리 인하 금리의 폭 자체가 한 100pp 정도 FRB하고 지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그 선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4번 정도 FRB가 보통 내년 초까지 인하한다라는 그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확률이 높은 상태니까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하고 금리가 같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하느니 한 번 더 추가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100bp 인하한 그 하단하고 같아진다는 것이죠. 네. 물론 지금보다는 갭이 줄어들겠죠. 예. 하지만 한 번 정도 추가 금리 인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2016년에 우리가 사상 최저금리가 1.25%였습니다. 기준금리가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보려고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오른쪽 타원에 있는 그때가 2016년에 사상 최저금리고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 네모난 표 박스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 직전에 저렇게 1.4%대에서 1.4에서 1.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툭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게 1.3%대 초반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채권 트레이더들 제가 아는 분들을 놓고 봤을 때도 지난주 금리 인하가 뭐 채권 트레이더들은 미리 짐작을 했다라고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화요일 날 저 박스권 하단을 깼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쇼 플레이어들은 사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게 주가를 보면은 고점을 뚫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사고자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저렇게 단기적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금리 인하를 뭐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고 지인분이 그 10명 중에 3명에 속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듯 네. 저렇게 금리 인하가 나오니까 뭐 또 실질 금리가 먼저 선행해서 반영했다 이렇게 기사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급 주체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파생상품 시장에서 채권 선물 쪽에서 어떤 특이 동향이 나타났어야 되죠. 그렇게 확실하다면요. 네. 확실한 주체가 나타났다면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급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채권 쪽에서의 기술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해서 7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그 이벤트 이후에 추정하자라는 그런 전략이 실질적으로 대세였었고 1.4% 하향 이탈하면서 기술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뭐 그것을 짐작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다. 이거는 좀 약간 한 템포 오히려 한은보다도 한 템포 빠른 해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중도적인 해석이나 또 의견이 분분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금리 인하에서 그러면 진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냐 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물타기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기도 한 건 이해합니다만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들이 이제 다들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들어선 요인들이 뭐 네. 수출, 뭐 성장률, 뭐 고용,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 사실 그걸 인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유동성 공급을 할 때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보면서 지금 금리 정책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추가적인 인하가 나타나면서 그것이 국내 소비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경기 선행지수 제가 몇 번을 이제 그래프를 주기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들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미국 쪽에서도 나타나고 중국 쪽에서는 약간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그 금리가 이제 경기를 좀 확장 국면으로 돌이켜 세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바닥만 잡아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그냥 채권 시장 참여자들만 지금 아주 해피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주식 쪽으로도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었던 금리 인하 그 다음날 나타났었던 반응들을 보면 뭐 증권, 건설, 운수창고, 종이, 의복 같은 내수업종이나 또 자본금 분류상으로 놓고 봐도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자본 조달하는 데 있어서 중소형주가 그동안에 어려웠었던 것이고 상대적으로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내수 소비 쪽에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진행이 돼 왔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는 그다지 이게 활성화 쪽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임대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이 절대 비교 대상이 은행 금리니까요. 은행 기준 금리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좀 부동산 쪽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뭐 건설업종까지 이어가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날 금리 인하한 날 증권사에서 아마 문자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RP 금리 25bp 인하한다. 네. 적용 날짜는 다음 날부터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증권사 쪽에서는 빠르게 지금 금리 인하 쪽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신용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 금리 인하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초반에는 항상
금융권이 수혜를 입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깝게 들고 특히나 이제 카드사 쪽에서는 자동차 금융 쪽으로 이미 상당폭 금리를 인하한 상태거든요. 한 3%대 초반대 금리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쪽을 놓고 봤을 땐 이런 자동차 소비 같은 이런 쪽의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현대차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내수 소비가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 쪽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찬물 끼얹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재정 확대를 하고 또 한국은행에서 완화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경제 좋다고 스스로들 평가를 하고 뭐 실제로 지수도 잘 나가지만 끝이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하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뭐 금리를 1.25든 1.0이든 떨어져도 그거 다 상쇄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지난주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펩시, 델타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멕스까지 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네. 조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버리자, 셀더 뉴스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중반에 들어서면서 무역 분쟁까지 이슈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무너지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수도 약간씩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분기에 나타났었던 조정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뭐 우리가 따라서 같이 왕창 내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분기에도 역디 커플링이 1분기 미국 조정 시기에 그렇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나더라도 우리 시장은 좀 덜 내리지 않을까. 그때를 또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한번 또 살펴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름 한 번에 또 기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다만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한번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네요.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